회전근개 손상이 왜 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전근개 손상은요, 즉 어깨가 전면으로 말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깨 손상이라고 하는 것, 어깨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한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이게요. 어깨는요, 한번 고장이 나면요, 경과가 상당히 깁니다. 50견 같은 경우는 보면 적게는 6개월, 그리고 올해는 한 2년 가까이도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어깨라고 하는 관절면은 이 한번 고장이 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 손상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전근개 손상이 한번 발생이 되면요, 다른 부위들도 같이 망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어깨가 불편하게 되면요, 등 통증이라든지 엘보 통증이라든지 다른 부위 통증들이 생겨요. 그 이유는 이게 이 어깨의 불편감, 이 부족 부분을요, 다른 부분들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끝나지가 않고 다른 부분들을 번져 나가는데, 특히나 그 경과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회전근개 손상이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올해 오른쪽 어깨뼈에 골절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치료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스스로 재활도 하고 해서 경과가 굉장히 짧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한 6개월 이상을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한번 고장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손상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라고 하는 구조물은요, 각도가 굉장히 커요. 다른 관절에 비해서 각도가 굉장히 커요.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이런 관절면들이 있는데 가장 큰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어깨는요, 각도가 줄어들어요. 움직이는 각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높은 데 있는 물건 뭐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뭐 심지어 운전하다가 자동차 룸미러 이렇게 만지려고 해도 이게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어깨가 한번 고장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하고 다른 부분까지 같이 망가뜨리고 각도가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감을 겪게 한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회전근개 손상이 왜 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전근개 손상은요, 숄더가 라운드 숄더, 즉 어깨가 전면으로 말려서 오는 거예요. 이 라운드 숄더는 그럼 왜 오는가? 라운드 숄더는요, 일자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깨 손상이라고 하는 것, 어깨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한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목이에요. 목이 전면으로 이렇게 일자목이 되게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걷는 사람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나오게 되면요, 그에 걸맞춰서 어깨도 조금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고요, 그리고 배도 살짝 나와가지고 무게중심을 맞추게 됩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기관은 5에서 8kg 가까이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큰 무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인체의 해부학적인 부분들이 재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목, 그리고 라운드 숄더, 그리고 이제 허리에도. 그래서 결국은 어깨는 이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깨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팔은 올해 골절을 입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왼쪽 팔은 멀쩡합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올리면요, 꽤 잘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옆으로 올리면. 근데 제가 어깨를 이렇게 전면으로 조금만 말아볼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부러 안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깨를 앞으로 조금만 이렇게 둥글려 봐도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팔이. 근데 이 부분들이 팔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얘가 이 어깨뼈가 동그랗게 이 관절에서 굴러야 되는데 전면으로 말리게 되면요, 그냥 구르는 게 아니고 잠겨요. 찝히게 돼요. 그래서 어깨뼈가 굴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구르지 않고 퉁퉁 때리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깨가 찝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보고 어깨 충돌을 일으킨다, 혹은 어깨 충돌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퉁퉁 구르지 않고 퉁퉁 치면서 이 위쪽에 있는 인대라든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을 때리게 되면 이 인대가 손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분들이 어깨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을요,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한 3가지 정도의 사인을 가지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팔을 올릴 때요, 이 어깨의 각도가 줄어들고 회전근개에 일정 정도 손상이 생기면 특징이 있는데요. 팔을 올리실 때 요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목을 움직여서 올려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혹시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혹은 내가 어깨가 조금 시원치 않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정면 거울을 보시고요,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옆으로 올리실 때요, 그냥 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내가 귀까지 붙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건강한 어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귀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걸 목을 기울여 가지고 귀에 붙인다 라고 하면 이건 이미 건강한 어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회전근개 손상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어깨에 문제가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도 얘지만요, 팔을 들 때요, 요렇게 드시는 분, 이 팔 꿈치를 써가지고요, 전환을 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 요것도 사실은 어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사실은 목을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겁니다. 오십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특징이 있으세요. 팔 들어보세요 이러면 오십견 환자분들은요, 팔이 180도까지 안 들려요 원래. 근데 180도까지 안 들리면 사람이 요 정도 들면은 딱 이러고 말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오십견 환자분들 팔 들어보세요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100이면 100. 한번 팔이 불편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까지만 들고 멈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써서요, 이렇게 나머지 각도를 듭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들 때 팔꿈치를 쭉 펴고 귀까지 들지 않고 목도 움직이겠지만 팔을 굽혀가지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거 역시 어깨에 벌써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작할 때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 어깨가 망가지는 데에도 순서가 있고요, 고쳐지는 데에도 순서가 있는데, 어깨 각도가 고장이 나는데 가장 1번은요 뭐냐면 회외 동작이 고장이 나요. 팔을 뒤로 적겨서 뭔가를 이렇게 끌어오는 동작, 이런 동작, 젖히는 동작. 이 회외 동작의 하나는 뭐냐면 뒤로 가는 거예요, 등판.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전면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뒷짐이 안 젖어요. 무슨 얘기냐, 뒤로 이렇게 했는데 반대편 엉덩이까지 내 손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위에 날개뼈 있는 데까지 내 손이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깨에 문제들이 벌써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속옷 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불편해 가지고 제대로 못 챙긴다든지, 혹은 뒷짐을 딱 접었더니 반대편 엉덩이까지도 안 간다든지 하면 이건 벌써 어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옷 같은 거 이렇게 벗으시잖아요. 이게 다 회외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고장나면 제일 먼저 불편하다고 하시는 증상들이 뭐냐면, 옷을 벗을 때요, 여기 앞에가 아파요 이래요. 요렇게 벗으면은 회외가 안 돼서 앞에가 아프고, 그리고 뒤에서, 차 뒤에서 물건 이렇게 꺼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동작이 먼저 망가지거든요. 회전근개 손상을 막는 방법, 결국은 회전근개 손상을 막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자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라운드 숄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사실 일자목을 예방하는 것이 결국은 어깨 건강에도 이로운 방법,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요, 사실 전면 근육만 늘 쓰고 살아요. 스마트폰도 하고 늘 이 앞에 모니터를 보고, 근데 뒤로 젖힐 일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몸을 젖혀주는 거, 턱을 뒤로 젖혀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드릴 몇 가지 스트레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늘 팔 쪽에 자유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몸을 젖혀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